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생활과 경제문제 4차십니다. 오늘은 교과서 24페이지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식에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확인학습 정답입니다. 편익, 매몰비용, 합리적 선택, 기회비용. 중요한 단어들 다 나왔네요. 네. 그 다음에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 다 보셨죠? 자, 오늘은 경제문제 해결 방식에 따라 경제체제를 구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고요. 전통, 계획, 시장경제체제의 특징을 비교하는 것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별로 없지만 각각의 체제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게 장점이고 단점인지 그거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24페이지 보셨죠? 수익을 나누는 다양한 방식을 구분하는 예문이 하나 나왔는데요. 몇 명의 구성원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 교과서 24쪽 봐주세요. 함께 활동하는 아이돌 그룹은 활동에 따른 수익을 어떻게 나눌까? 자, 그래서 가상 토크쇼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자가 뭐라 그랬죠? 요즘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아이돌 그룹과 함께 활동에 따른 수익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A그룹은 모든 구성원이 개별 활동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수익을 나누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고요. B그룹은 개별 활동 정도에 따라 수익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마다 오는 수익이 다르죠. C그룹은 수익을 거의 비슷하게 나누지만 특별히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상여금을 더 제공합니다. 이렇게 말했네요. 네, 여러분 잠깨라고 한번 쇼를 해봤습니다. 자, A에서 C그룹이 수익을 나누는 방식의 장단점을 써보자. 네, 여러분 써봤나요? 30초 정도 드리면 쓸 수 있겠죠? 네. 자, A그룹의 장점. 이렇게 수익을 나누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똑같이 나눠 가지니까 아무래도 단체 활동에 많이 참여한 사람이 많은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는 방법이니까 단체 활동을 학생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게 되겠죠. 그러나 단점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개개인별로 아무리 해봤자 자기한테 돌아오는 수익이 없으니까 개별 활동을 열심히 안 하려는 그런 특징이 나타날 수 있겠죠. 네. 자, B그룹을 한번 볼까요? B그룹. B그룹은 개별 활동 정도에 따라 수익이 나눠지니까 개별 활동을 좀 더 많이 한 사람에게 많은 수익이 돌아가는 구조죠. 그러니까 장점은 개별 활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려는 그런 특징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네, 단점은요. 네. 그룹 활동보다는 개별 활동에 집중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룹 활동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요. 또 아무래도 인기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가져가니까 열심히 활동 못하고 그랬던 사람들은 소득 격차가 굉장히 발생해서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릴 수 있겠네요. 네, C그룹은 어떻습니까? C그룹은 일단은 비슷하게 나눠 갔는데 그 중에서 좀 더 많이 기여한 사람에게는 상여금, 그러니까 좀 더 보너스를 준다는 거죠.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뭐 개별적인 격차는 줄어들어서 좋은데 상대적 발달감은 별로 없다는 거죠. 또 좋은 점, 장점을 생각해보면 개별 주체들이 상여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좀 더 활동을 많이 하려는 것도 생길 수 있긴 하겠네요. 근데 단점은 뭐냐 그러면은 아무래도 B그룹은 아까 각각 개인의 활동에 따라서 소득을 나눠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B그룹만큼 개별 활동을 많이 하진 않겠죠. 왜냐하면 상여금이지 자기가 열심히 활동한 걸 다 자기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해도 그룹 전체에 어느 정도 나눠주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상여금을 주는 제도니까요. 그래서 이제 개별 활동 또는 어떤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더 열심히 하려는 그런 동기는 좀 줄어들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활동 2번 문제 볼까요?
A에서 C그룹의 수익 분배 방식 이외에 또 어떤 방법이 있나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수익을 분배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이돌이라면.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에 있는 어떤 그런 가수에게 어떻게 수익을 분배시켜주면 소속사가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칭찬할 수 있을까요? 뭐 대표적으로 이런 방법도 있겠네요. 그룹에 리더가 있으면 그 리더에게는 수익을 더 많이 분배하고 나머지 구성원에게는 동일하게 분배한다. 또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분배하는데 그 능력이 예를 들어서 똑같은 노래 하나를 가지고도 노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30%, 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 안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15% 이런 식으로 역할에 대해서 금액을 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서 수익을 분배하는 방법. 이번에 미스터 트롯 거기 보니까 인기도에 따라서 투표를 이루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걸로 전화 투표를 해가지고 점수를 가산하는 것도 있던데요. 마찬가지로 수익을 분배하는 것도 그룹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사람에게 수익을 더 많이 주고 인기가 적은 사람은 수익을 적게 주고 뭐 그러면 굉장히 팬덤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사람일수록 많은 수익을 벌 수 있는 수익 구조가 되겠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역사적으로는 어떤 방식이 있었는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정한 제도나 방식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첫 번째, 전통적으로는 관습에 따라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 경제 체제에서는 관습, 예전부터 내려오던 관습에 따라서 이런 관습이 있었으니까 그 관습 그대로 하자 이렇게 해결을 했고요. 계획경제체제는 뭐에 따라 경제 문제 해결한다고요? 국가계획이죠. 국가가 명령하는 대로 생각나는 나라가 있죠? 대표적인 나라 북한이죠. 네, 시장경제체제는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가격입니다. 가격, 프라이스. 시장 가격, 마켓 프라이스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선택한다. 우리가 여태까지 배워왔던 희소성에 따른 경제의 문제, 바로 시장 가격으로 해결하는 게 대표적인 시장 경제 체제입니다. 시장 경제가 극도로 발달하면서 미국 같은 나라의 경제 공황이 발생하자 시장 경제만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여기다 계획 경제를 합친 시장 경제와 계획 경제의 장점을 합쳐서 좀 더 나은 경제 체제를 만들어 보자 했던 게 또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혼합 경제 체제. 계획 경제 플러스 시장 경제 체제의 특성을 같이 나타내는 경제 체제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교과서 25쪽을 보세요. 교과서 25쪽에 생산수단의 소유 형태에 따른 경제체제의 구분이라고 조그만 글씨로 나와 있는 게 있죠. 자, 여기를 형광펜으로 좀 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계획경제체제와 시장경제체제를 구분한 거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따라 구분한 거고요.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요번에 것은 생산수단의 소유 형태에 따라.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하면 무슨 경제체제라고 한다고요? 생산수단을 개인이 갖고 있으면 자본주의 경제체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생산수단을 국유, 나라가 갖고 있거나 공산당이라든가 또는 공산주의라는 재산을 공유한다 라는 원칙을 하는 경제체제를 뭐라 그런다고요? 사회주의 경제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문이나 뉴스 이런 곳에 보면 계획경제냐 시장경제냐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를 섞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구분 기준이 다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획경제, 시장경제 체제를 구분하는 기준은 경제 문제 해결 방식에 따라서 그 다음에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나누는 건 뭐라고요? 자본주의. 개인이 생산수단을 갖는 거. 그 다음에 생산수단을 공유하는 경제체제를 뭐라 그런다고요? 사회주의 경제체제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여러분 25쪽의 밑에 보면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을 나누어 놨는데요. 우리가 첫째 시간에 배웠던 인간의 욕구는 무한한데 이를 충족시켜줄 자원이 유한함으로 말미암아. 즉 욕구와 자원 중에 뭐가 더 많다?
욕구가 훨씬 많죠. 그러니까 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즉 드물고 적은 희소한 자원을 가지고 우리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 거냐, 요거를 나눌 때 우리의 기본적인 경제 문제 세 가지가 발생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 이런 경제 문제 세 가지가 발생한다. 그런데 오늘 배운 내용은 뭐냐? 오늘 배운 내용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따라서 전통 경제 체제냐, 계획 경제 체제냐, 시장 경제 체제냐,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계획 경제 플러스 시장 경제 체제를 뭐라 그런다고요? 혼합 경제 체제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경제 체제를 구분하는 것은 무엇과 무엇이 있다? 댓글에 써주세요.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른 경제체제의 구분 두 가지. 30초 드리겠습니다. 똑딱똑딱똑딱똑딱똑딱똑딱 네, 30초.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나뉜다고요?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나뉜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은요. 우리 전통 경제체제부터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26쪽으로 넘어가셔서. 네. 전통 경제체제라는 것은 전통과 관습에 따라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체제죠. 장점이 뭐냐? 단점이 뭐냐? 이 세 가지를 잘 아셔야 돼요. 장점. 한마디로 우리의 관습대로 예전부터 해오던 전통대로 하면 되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단점은 뭐냐? 단점은 구성원들이 자신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관습에 얽매여야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합리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어떤 그 사회가 좀 전통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발전이 안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한번 줄을 그어볼까요? 교과서 26페이지에 네, 굵은 글씨 둘, 넷, 여섯, 여덟째 줄 내려오시면 일곱째 줄부터 오래전부터 내려온 전통과 관습에 따라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체제를 뭐라 그런다고요? 전통 경제체제. 여기까지 줄 치셨죠? 거기다가 뜻이라고 쓰시고 전통 경제체제의 뜻이란 얘기입니다. 네, 세 줄 내려오셔서 하나, 둘, 셋, 네 줄 내려오시면 두 번째 어떤 것을 위에다가 2번 장점. 네, 전통 경제체제의 장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다른 경제체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 거기서 한 줄 내려오셔서 그러나 옆에 3번 전통 경제체제 하에서는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선택이 제한되기 때문에 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어렵고 전통의 계승을 강조하기 때문에 사회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소홀히 할 수 있다. 이게 단점입니다. 3번 단점. 됐죠? 자, 그 다음에 계획경제체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계획경제체제는 계획과 명령에 따라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체제입니다. 네, 북한을 생각하시면 아주 쉽죠? 네, 장점은 뭐냐? 국가가 세우는 목표 그대로 경제가 움직이니까 굉장히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게 쉽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좋다. 또 국가가 골고루 나눠준다고 북한도 보면 공산주의 정책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 편중되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막을 수 있습니다. 왜? 계획을 골고루 세웠다라고 주장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걸 장점으로 두고요. 단점은 뭐냐? 국가가 모든 사람들 각각이 뭘 원하는지 그 사람들의 욕구를 파악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사람들마다 욕구가 다르니까. 그래서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기 어렵고요. 또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해도 국가 계획에 따라 일하고 계획에 따라 분배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한 거만큼 분배받지 못해서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동기나 유인이 약하다. 즉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나한테 분배되는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동기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결론은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최대로 열심히 해서 내가 많이 받아야지 라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죠. 여러분 교과서에 또 줄을 그어볼까요? 26쪽 계획경제체제 굵은 글씨 보셨죠? 그 바로 밑에 줄에 계획경제체제는 정부의 계획과 명령에 따라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체제로 명령경제체제라고도 한다. 그래서 이게 계획경제의 뜻이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내려와서 때문에 옆에 두 번째 국가의 위에다가 2번 하시고 장점. 계획경제체제의 장점 뭐라 그랬습니까? 국가의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으며 자원이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 편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뭐 있죠? 한 줄 내려와서 맨 끝에 3번 단점. 다양한 욕구와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여기서 여기 빨간 동그라미를 그어놓으세요. 또 생산수단에 의한 개인의 소유권이 제한되면서 계속 줄깁니다. 경제 주체가 경제활동에 참여할 동기나 유인이 약하며 빨간 것으로 동기나 유인이 약하며 다시 한번 그었죠? 그 다음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제한되기 때문에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경제 전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세 번째 중요한 단어가 나왔네요. 효율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 시험 문제에 계획경제체제의 단점을 3가지 이상 서술하시오 라고 나오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써야 된다고요? 첫 번째, 다양한 욕구가 해결이 안 된다. 두 번째, 동기 또는 유인, 끌어당기는 힘이 약하다. 세 번째, 효율성이 낮다. 자, 세 번째 우리 시장경제체제를 보겠습니다. 시장경제체제란 뭐냐? 가게와 기업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경제 문제가 뭐를 통해 해결된다고요? 시장 가격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해결되는 경제체제입니다. 시장 가격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 계획경제체제의 장점은 굉장히 내가 어떻게 하면 이기적으로 활동해서, 여기서 이기적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각자의 이윤을 최대한 추구할 수 있는 이기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제적인 창의성을 발휘한 이기성. 개인의 이윤 추구.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창의성이 굉장히 발휘될 수 있다. 첫 번째, 창의성. 두 번째, 열심히 창의적인 생각을 개발해서 좀 더 나은 생산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나도 내가 최대한 좋은 기술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내고 옆집에서도 똑같은 물건을 최대한 좋은 기술로 만들어내고 우리 온 사회가 다 이렇게 각자 최대한 노력해서 자기의 이윤을 추구하게 되면 전 사회의 이윤이 추구된다고 1학년 때 배웠죠. 이게 바로 아담 스미스가 말한 국부론입니다. 그래서 창의성으로 인해서 사회 전체의 생산성이 높아진다. 단점은 열심히 일해서 노력해갖고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은 좋긴 하지만 점점 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점점 부자가 되고 점점 더 개인의 능력도 없고 노력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가난해져서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진다. 빈익빈, 부익부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이윤만 추구하다 보면 환경오염 계속 예를 들어서 내가 신발을 만들어가지고 오염된 물을 계속 강에 흘려보내는데 아무도 규제가 없으면 점점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시키겠죠. 그래서 빈부격차라든가 환경오염 문제가 시장에 그대로 맡겨두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구성원 간 충돌을 일으키거나 공동체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 나도 이윤을 추구하고 옆집도 이윤을 추구하는데 똑같은 이윤을 추구한다면 서로 싸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충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네요. 자, 여러분 교과서의 27쪽 시장경제체제의 뜻이 뭐라고요? 첫 번째 줄 쳐보세요. 가게와 기업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경제 문제가 시장 가격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되는 경제체제를 시장경제체제라고 한다. 이게 뜻이고요. 1번 뜻. 줄 치셨죠?
하나, 둘, 셋, 네 줄 내려와서 두 번째, 즉 장점입니다. 장점, 즉 위에다 쓰세요. 장점.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정부가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가계와 기업이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하므로 개인의 창의성 발휘. 또 그 옆에 각자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사회 전체의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 생산성이 높아진다. 자, 그 밑에 줄에는 그러나 시장경제 체제하에서는 경제적 배경 위에다가 3번 하시고 단점이라고 쓰세요. 단점. 단점에 뭐가 있다고요? 경제적 배경, 교육 수준 등의 차이로 빈부격차 심화. 네, 빨간 걸로 그어볼까요? 빈부격차 심화. 그 다음에 하나 더 옆에 맨 끝. 환경오염 심해짐. 네, 환경오염이 심해질 수 있고 그 옆에 세 번째,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구성원 간의 충돌을 일으키거나 공동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문제. 자, 우리가 아까 계획경제의 단점 3가지 서술하시오 하면은 뭐뭐뭐를 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양성을 침해할 수 있고 어떤 개인의 동기가 침해될 수 있고 세 번째,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랬죠. 그렇다면 정반대로 우리 시장경제체제의 단점은 뭐냐? 빈부격차가 심화된다. 두 번째, 환경오염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 또 세 번째는 공동체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구성원 간의 이익이 충돌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시장경제체제의 장점이 계획경제체제의 단점이고요. 계획경제체제의 장점은 시장경제체제의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장단점이 바뀌어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시장경제와 Sound City. That's it, man.
우리 시장경제 체제의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 여기 보면 가방을 생산하는 기업이 있어요. 우리 기업이 지난해 출시한 이 가방이 소비자에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올해는 이 디자인의 상품을 생산하는 데 더 주력해야겠어. 그러면서 이것을 더욱더 주력하게 되죠. 이게 이제 시장경제 체제에서 기업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상품을 만들어 시장에 판매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제품을 싼 가격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대로 생산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교과서 28쪽을 펴보세요.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해보자. 자료 1번. 자, 계획경제체제의 모습과 자료 2번. 시장경제체제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 1과 자료 2의 표를 채워주세요. 1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28쪽 표를 채워주세요. 표를 다 채웠으면 그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지금 댓글에 달아주세요. 아니면 답만 써서 댓글을 달아주세요. 예. 다 푸셨죠? 자, 그러면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지금 A는 소련에서 못을 생산하는 거, 시장경제체제에서는 기업이 결정해서 못을 생산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경제적 의사결정의 주체는 뭐냐 볼까요? 소련에서는 계획경제체제의 대표적인 나라 자료 1번입니다. 누가 의사를 결정했나요? 정부가 의사를 결정했죠. 좋은 점 뭘까요? 계획을 다 했으니까. 좋은 점? 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건 좋다. 목표를 세우는 대로 그대로 달성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정부가 계획을 잘 세워서 골고루 나눠주는 편중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건 좋다. 그런데 나쁜 점. 그냥 계획한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니까 개인이 그거를 많이 생산하고 뭐 열심히 일한다 그래서 나한테 돌아오는 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경제활동의 유인 동기가 떨어진다. 아까 얘기했던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참여 동기가 굉장히 약하고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다양한 물건을 만들어낼 수 없다. 그런 거 하나 정도 더 써도 되겠네요. 아까 장점, 단점 중요하다고 했죠? 네. 그 다음에 시장경제체제는 누가 의사결정을 합니까? 개별 경제 주체들, 뭐 가게면 가게, 기업이면 기업.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못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개별 경제 주체가 될 수 있겠네요. 장점은 뭡니까? 개인의 창의성이 발휘되고요. 창의성이 발휘된다.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아까 다 나왔던 내용이죠? 교과서 27쪽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단점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빈부격차가 심화될 수 있고 또 환경오염도 발생될 수 있고 또 공동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 아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우리 헌법 119조에서 이것도 수능시험에도 거의 매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시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의 요소를 각각 찾아보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우리나라 경제체제의 특성을 써보자 그랬는데요. 헌법 제119조 1항 뭐라고 써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중요시하는 거 무슨 경제체제죠? 시장경제체제의 요소입니다. 여기 밑줄을 긋고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 무슨 경제체제? 시장경제체제. 그 다음에 두 번째죠. 119조 2항입니다. 국가는 균형 줄 치시고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무슨 성이죠? 형평성입니다.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력을 지나치게 남용해서 막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건 안 된대요. 시장경제 요소입니까? 계획경제 요소입니까? 계획경제 요소죠.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 확실하게 써있네요.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 무슨 경제체제? 계획경제체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체제는 시장경제체제의 요소도 써있고 그렇죠? 두 번째 계획경제체제의 요소도 써있어 서로 혼합된 경제체제를 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확인학습으로 알아볼까요?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된 제도나 방식을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포인트를 맞추면 뭐라 그런다고요? 경제체제라고 합니다. 경제 문제 해결 방식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까? 네. 전통 경제체제에서는 사회 발전을 위해 혁신적이고 합리적 개선을 추구한다? 아니죠. 그러면 사회 발전을 위한 혁신적이고 합리적 개선을 추구하는 거, 합리적, 이성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거 무슨 경제체제가 가장 잘합니까? 정답을 10초 드리겠습니다. 써주세요.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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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딱. 네, 시장경제체제죠. 계획경제체제는 가게와 기업이 시장가격을 통해 스스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체제인가요? 너무 쉽죠? 아니죠. 네. 그 다음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의 특성이 혼합된 경제체제, 혼합경제체제이다. 너무 쉽네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비해서 오늘 배운 내용은 어려운 내용은 사실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너무 어렵게 배웠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좀 쉬운 내용으로 여러분과 만나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에 대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